2027년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 퇴근길 영상 시작합니다. 어제 그제 역사적인 주식 하락이 나타난 뒤로 오늘 말도 안 되는 반등을 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 이상 오르고 개별 종목으로 시가총액 1, 2위 상위권에 있는 코스피 종목들이 상한가를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가 가도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이번 주 초 월요일 정도 금요일의 주가를 비교하면 1%밖에 차이 안 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1% 차이지만 개별 종목은 차이가 많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에서 하한가 맞아서 30%가 빠지면 100 마이너스 30은 70이잖아요. 근데 70에서 30% 올라도 91밖에 안 됩니다. 1.3배로. 그러면은 어제 하한가 맞고 오늘 상한가 맞아도 아직도 마이너스 9%인 거예요. 근데 이틀 연속 하락했다가 오르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박성으로 단타를 할 거면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연속적인 상승, 연속적인 하락,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따릉이용 자전거 거치대예요.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고무로 당겨서 결착을 하고, 핸드폰도 고무줄로 끼우듯이 결착을 하고요. 이거는 자전거에 다는 액션팟 거치대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고무로 당겨서 장착을 해서 여기서 끼는 구조고요. 이 따릉이는 공공자전거잖아요. 제게 아니니까 볼트로 조이는 견고한 장치를 달아놓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빨리 꼈다 뺐다 하면서, 매번 꼈다 뺐다 해야 되니까 빨리 뺐다 꼈다 하면서 쓸만한 장치를 찾다 보니까 알리에서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거치대를 발견을 했었고요.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저희 직장에 따릉이를 타시는 몇몇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이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다. 가격은 굉장히 싸요. 알리에서 개당 1,000원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알리에는 물건을 사면은 반 정도 성공합니다. 반은 쓰레기 물건이 오고, 반은 아주 가성비 좋은 물건이 오고. 근데 이번 거는 가성비가 괜찮았다. 오늘 제가 아쉽게도 일렬번호 7번대 자전거가 없어서 5번대를 빌렸고요. 6번대입니다 오늘은. 이 7번대가 아닌 이상 조금 맹점이 있는 게, 5번, 6번이 3번 거보다 좋긴 한 것 같아요. 좋긴 한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이 뒤에 그 락 장치죠. 그러니까 일렬번호가 써있는 그 부분만 교체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도 있다. 막상 타보면 이게 최신형이 맞나 이럴 때도 있는데, 바로 지난번에 엊그제 제가 탔던 따릉이가 그런 자전거여서 타고 나서 다리에 근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액션팟이 흔들림을 버티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좀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장이 대폭등, 대폭락을 하고 있으면 개미만 힘듭니다. 폭등, 폭락 자체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세력과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휴가철이라 도로에 차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프를 냈고 성묘를 다녀오는데, 평일이라 차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오산이었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운전한 기억밖에 없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차가 더 많아 보입니다. 날씨도 엄청나게 더워요. 더위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약자분들. 제가 외할머니 기일이었는데, 외할머니도 결국 어제 돌아가신 거였죠. 어제는 아니고 이제 8월 2일입니다. 좀 주말이라 땡겼는데, 이 시기, 가장 더운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당뇨를 앓고 계셨었고요. 그런 분들은 탈수 오거나 이러면 정말 힘들죠.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기력이 빠집니다. 기력이. 그리고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더운 날씨에는 노약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겨울, 한여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인스타 360 마이크 에어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했더니 음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음질이 안 좋은 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막 자동 생성을 하면은 AI가 인식을 잘 못합니다. 엉뚱한 말만 써놓고 영상 끊어먹고. 그래서 오늘은 그건 껐습니다. 그냥 조금 잡소리가 들려도 원음 그대로 녹음하는 게 여행할 때도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리시버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에어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많은 기능들이 빠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주행 중에 중간에 멈춰서 잠시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됩니다. 동네 근처에 초등학교의 구청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을 되게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오늘 저녁 7시가 되면 딱 하고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쓰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금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쓰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거의 배급제 사회가 되려는 흐름을 보입니다.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조직의 장을 좀 했었거든요. 조직의 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조직의 장은 다 똑같죠. 회비를 걷죠. 이 부분은 이 계단 옆에 보이시죠? 성수대교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이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계단에 자전거를 끌 수 있게 바퀴가 들어가는 레일은 있어요. 근데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꽤 많이 끌고 내려가야 돼서 쉽진 않습니다. 고친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뒤에 거 잘 작동을 하고요. 제가 여러 조직의 장을 맡아봤는데 장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업무가 돈 관련 업무입니다. 재무 관련 업무고요. 회비를 걷어서 사용을 하든 그 조직에게 나오는 그런 돈이 있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인턴장을 하는데 인턴장하고 뭐 전공협회장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지만 일을 도와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적 자금은 개인이 하긴 힘든 일, 개인의 돈으로 하기 힘든 일에 쓰여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사업들 있잖아요. 공공사업들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거를 모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하철을 뚫는다. 개인이 못하죠. 그런 것처럼 공공행정을 하는데 써야 되는 게 돈이다. 그때 인턴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이제 그 돈은 우리가 서로 모으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던 인턴들끼리 모아서 회비를 만들고 쓰는 건데 회장들이 그걸로 렌트카 빌려서 마치 업무 추진 비용처럼 그냥 쓰고 이랬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소수의 그런 회장과 운영진들의 회의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회식이나 또 뭐 그런 차량 유지비, 기름값 이런 데 쓰이면 논란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인턴장 개인에게 너 차로 다니고 너의 그런 기름을 넣어서 다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불합리할 수 있지만 결국에 제가 생각한 어떤 조직의 대표는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당선이 되면은 당선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일 어려서 했던 것도 있습니다. 4학년 과대가 이어져서 한 것도 있고 그냥 희생하는 자리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다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존에 있던 관례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쓰는 돈 없이 최대한 공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썼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우리 세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준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매달 병원 그 당직실에 저희는 인턴 때 대부분이 일주일에 5일은 당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죠. 당시만 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직실에 필요한 물건들 샴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당직을 하면 밤에 맨날 야근을 하는 거거든요. 야근이 아니라 이제 밤새는 거죠. 배고프니까 출출하고 배고프고 또 심심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럴 때 각 방별로 좀 나눠서 뭐 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하도록 자금을 나눠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뭐 어쨌든 잘 집행을 했다. 그런데 결국 공정하게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다시 개별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일에 쓰면은 이게 잘 안 쓰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쓰인다기보다 특정한 일에 쓰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불합리하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세금을 많이 안 걷고 최대한 자율로 놔두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고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전공의 협의회장을 제 윗년차 선생님, 지금 리와인드 성형외과 대표원장을 하고 계신 최종환 원장님이 전공의 협회장을 하면서 4년차 때 그때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인턴장보다 집행할 비용이 더 많아요. 여러모로 이제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턴은 한 개의 연차지만 전공의는 4개 연차가 되고 그만큼 챙길 것도 더 많아요. 회의도 많고요. 병원과 갈등도 많고 또 다른 병원과 같이 연대해서 뭐 움직일 때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의 협의회라는 게 이제 각 지부처럼 병원마다 있지만 전체 서울 뭐 인천 이런 식으로 또 더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도 가야 되고 의견도 맞춰야 되고 시험 준비 이런 것도 의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은 힘든 자리인데 제 윗년차가 봉사를 해주셨죠.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마지막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전공의 협의회에서 나서서 과별로 당직실을
의국에 컴퓨터랑 모니터를 맞췄어요. 저희가 요즘은 병원도 다 전산이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랑 얘기하려고 보면 화면만 보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옆에서 그 상황을 적어야 되는 게 간호사고요. 간호기록에. 그거 없다고 유죄 판결 받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속 뭘 하려면 컴퓨터가 엄청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안 사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사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의료원들이 다 자기 컴퓨터를 사서 썼어요. 그냥 입국할 때 4년간 쓸 컴퓨터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서 쓰자 이래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들, 특히 뭐 나중에는 PA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컴퓨터가 계속 부족하고, 간호 스테이션 가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간호부랑도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의사랑 간호사랑. 그래서 저희가 뭐 모였던 돈을 가지고 병원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전공의협의회에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컴퓨터를 사서 다 나눠줬습니다. 성능도 잘 맞춰서 빠르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 남겨 먹은 거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그냥 저희 운영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거 남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면서 자기 거 하나 슬쩍 껴서 결제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지금 여러 뭐 축구협회 청문회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꾸 문제 제기나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러진 않았다. 적어도 저희는 투명했다. 제가 졸업 직전에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산을 짜요. 어디 업체랑 예산을 짜는데 업체에서는 뭐 얘기합니다. 대표님은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혜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견적 짤 때 나머지 인원으로 나눈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어도 되고요. 인원수대로 똑같이 금액을 나눠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도 돈을 다 내서 갔고요. 언제나 제가 얘기했듯이 봉사하는 자리고 지금은 뭐 제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게 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런 조직을 맡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축구협회 청문회를 보다가 돌아 이제 제가 옛날에 선동열 감독 국회에 불려가서 청문회했던 영상까지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 선수 선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한테 이제 팀별로 군대를 해결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기 선수를 아시안 게임에 보내고 싶은데, 이제 뭐 어찌 하다가 어떤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뽑혔는데 논란이 된 거죠.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선수 선발이 공정하지 않았다, 왜 저 팀 안 주냐. 그럼 막 민원을 넣고 수사를 넣고 난리 칩니다. 근데 감독은 뭐예요? 그런 걸 고려할 수도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선동열 감독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래서 병역 혜택이 주어졌고 그런 훌륭한 업적을 이뤄내고 돌아왔는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선수로서도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 당시에 삼성 왕조를 건설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따고 왔더니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이 불러서 내가 이름 가리고 선수 기록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누구 뽑을지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을 하질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도 안 되는 야구를 가르치려는 감독한테, 평생을 야구해온 사람한테 야구를 가르치는 질문을 하면서 정치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월드컵처럼 성적이 좀 안 좋았거나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우린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는 기록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개념도 요즘에 나온 거고, 옛날 야구엔 그런 거 없었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록되지 않는 기록이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감으로 아는 거죠. 이미 감독들은 알아요. 훌륭한 감독은 아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선동열 감독이 얘기를 했죠. 나는 뭐 공정하게 뽑았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보다 보니까 정말 웃겨요. 뭐 연봉이 얼마냐, 대표팀 감독 연봉이 얼마냐, 2억입니다 대답하니까, 뭐 거기 그거 말고 뭐 항공비가 무제한이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다 포함돼 있다. 왜 거짓말이냐, 다 포함 안 돼 있고 무제한이라고 얘기 들었다. 본인이 그럼 그런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선동열 감독이 1억 2억이 지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야구 선수로서 그냥 국내에서 탑 넘버 1 찍고 일본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나가서 광고만 찍는다 그래도 몇 억 그냥 벌어요. 그런 사람이 국위선양 하려고 아무도 안 하려는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서 훌륭한 업적을 이뤘으면 고생하셨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잘하고 온 사람 같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그 결과 지금 뭐예요? 망했죠, 우리나라. 결국에는 정치가 스포츠를 망친 겁니다.
정치가 스포츠를 맨날 망쳐요. 이상한 법 만들고. 정치가 부동산도 망치고요. 정치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 이하다. 오늘은 제가 알기로 축구협회 뭐 청문회 하는데 무슨 코치를 불러서 뭐 선수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누구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냐, 왜 그래서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를 뭐 이렇게 보복성으로 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복 인사냐. 홍명보 감독이 실력이 부족했으면 실력이 부족한 거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보복 인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말한 정치인은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에서는 제가 홍명보 감독이면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당장 내 코가 석자인 앞에서 단순한 보복을 위해서 경기를 말아먹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지금 좀 나이가 많아요. 축구 선수로서. 과거보다 스프린트 속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체력이라는 건 그렇게 안 돼요. 요즘에 경기 뛰는 거 봐도 좋고 있지만 예전보다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고요.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앞선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슈퍼스타 같은 메시 같은 원맨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남들이 지쳤을 때 후반에 투입하는 거다. 그러면 남들 힘들어서 느리게 뛰어다닐 때 후반에 들어가서 쌩쌩 날아다니면서 골 넣으면은 예전의 손흥민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뺄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무슨 뭐 문책성으로 그랬다, 그거는 긴 클럽을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 1년, 2년을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그 마지막 시점에서는 그건 적어도 아니었다. 그럼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감독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니까 굳이 그거를 따져볼 것도 없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수영장 예약을 좀 하고 가야 돼서 멈췄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뭐 청문회를 하는 것까진 좋아요.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우리 요번에 왜 잘 못했는지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감독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책임은 그냥 나 몰라라 도망가는 게 책임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받은 돈을 뱉어내는 것도 책임이 아니고, 거기에 청문회에 나와서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상히 얘기하는 게 청문회고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청문회입니다. 너 월급 받아서 뭐 했어?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뭐 제가 진짜 애들 키우면서도 부끄럽고 한심했던 게, 자식이 만약에 시험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아니 시험을 왜 못 보는지 우리가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노력은 최대한 했니? 넌 어떻게 준비를 했니? 이게 부족했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애를 불러다가 야 너 어제 뭐 했어?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공부했어? 공부 몇 시간 했어? 공부 몇 시간 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올라요? 제가 오늘 그 청문회 보면서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정치인들의 자녀를 보고 싶었어요. 그 부모들은 내가 봤을 때는 자녀 교육을 정말 형편없이 했을 게 뻔한데 그 결과물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정치가 인류가 돼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어렵습니다. 여기 길 포장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을 확장을 하면서 이 자전거 도로랑 인도랑 뭔가 좀 바뀌면서 포장이 이렇게 다 뜯어지고 길이 이상하게 끊기면서 너무 지금 포장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서 영상들이 많이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자전거가 너무 흔들리니까. 어쨌든 감독은 책임을 지는 거고, 뭐 청문회 할 수 있어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국가의 그런 위신과도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뭐 홍명보 감독이 이런 게 부족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상 선수들이 체계적인 뭐 훈련을 하는 뭐 운동장이 없다든지 과학적 지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상한 질문, 이상한 대답 계속 이어져요.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게 아니었으면은 이상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특별한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선동열 감독한테도 뭐 그때 너무 웃겼어요. 질문이 선동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냐, 뭐 상시로 근무한다, 그러면은 근무할 때 야구장 가냐? 선동열 감독이 갈 때도 있는데 주로 집에서 아니면은 테레비로 확인한다. 현장에 가기 어렵다. 왜냐면 현장 가면은 2팀 경기밖에 못 보지만 나머지 8팀 경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으로 볼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은 화면으로만 봐도 다 보여요. 그게 평생을 야구하면서 감독을 해갖고 삼성 왕조를 이뤄내고
아시안게임을 우승하고 왔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 연봉 받으면서 너무 편하다, 이런 코멘트 하는 정치인 수준은 진짜 제가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 제가 비속어 잘 안 쓰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비속어가 나옵니다.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훌륭한 일을 나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없는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요즘 의사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너무 많은데, 지금 소아과가 이제 거의 망해간다라고 해야 되나? 소아 수술할 교수들, 일단 대학에 교수가 잘 없어요. 옛날에는 인류 의사가 교수로 남았다면 지금은 다 나가고, 제발 교수하면 안 되게 남아달라고 애원을 하면 돈이 많아서 집안이 잘 살고 하는 사람 중에 명예도 중요한 사람이 교수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도 아주 유능한 저희 동기 중에도 공부 제일 잘하던 누나가 교수로 남아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화는 아니고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다. 왜 그렇게 됐냐? 특히 소아과 왜 그렇게 됐냐? 이대 목동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대 목동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적어도 대학병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도 많고 그렇게 엉성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물론 이대 목동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안전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일했던 병원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JCI 인증이나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고, 또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 시스템들이 많이 확립이 됐는데, 그게 비용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대학병원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면서 저도 이제 수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받았죠. 저도 JCI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됐기 때문에 차트의 기록부터 해서 병원 시설 이런 것까지 다 거긴 신경 씁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엘리베이터의 개수 이런 것까지 다 거기 안전 시스템에서 신경을 쓰는데, 그걸 모두가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인증은 그 JCI 시스템의 안전에 인증에 비하면 정말 허술합니다. 근데 그 보건복지부 인증 정도만 있어도 인증을 받은 거고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인증을 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지. 대뜸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과 관련해서 소아과 의사, 수간호사 수갑 채워서 포토라인 세우고 마치 죄인처럼 구속시켰죠. 수갑 채운 놈도 이상한 놈, 구속영장 발부한 것도 이상한 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일 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무슨 사기치면서 떼돈 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조직에 충성하는 조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환자를 너무 사랑해서 환자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당직 쓰고 매일 책임지고 점검하면서 사람들 치료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면 다시는 아무도 그 일 안 합니다. 그게 언제 바뀌냐? 20년에서 30년 지나야 바뀝니다. 왜 20년에서 30년이냐? 한 세대가 지나야 돼요. 그런 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걸 강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그 기억이 없는 20, 30년이 지난 세대가 오면 그제서야 그 기억이 없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기회가 생기는 거지 돌아간다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재밌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는데, 소아과 의사들은 대부분 착하다 라는 말을 어떤 소아과 선생님이 하셔서 제 아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저한테 스크린샷을 보내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아는 소아과 선생님들은 너무 다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젊은 지금 한 50대까지 선생님들은 제 주변에 다 너무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미 지금 50대까지 가는 사람들 선에서는 이 소아청소년과라는 과가 돈을 잘 못 버는 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 중에 당연히 돈 밝히는 사람도 있죠. 돈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밝히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으면 소아과를 안 갔어요. 전공을 소아과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아과에 가서 전문의가 되신 선생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지거든요. 옛날에 이제 성적이 좋은 순으로 옛날에는 피한성, 정재영 이런 데 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성적이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고, 만약에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소아과를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은 사람 중에 그래도 돈을 벌고 싶으면 소아과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안 좋아서 간 거 아니냐, 틀린 말이고, 돈 벌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갔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좋아서 간 분들이 제 주변에는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 그분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좋았던 분들이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기가 좋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소아과를 갔기 때문에 소아과 사람들이 대부분 착해요. 돈 밝히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아이들 사랑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저는 지금에서야 아이를 둘이나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개원을 해서도 아이들을 위한 치료도 병행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치면 요즘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로서 당황하는데 그런 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성형외과에서 아이를 언제 보냐? 응급실에서 주로 봅니다. 애들이 다쳐서 오면은. 그럼 애들이 정말 난리가 나요. 봄에 주려고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싫었어요. 술 먹고 온 사람보다 더 싫은 게 아이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죠, 아이들을 싫어하다니. 근데 그런 게 정상인데, 아이가 좋아서 소아과를 갔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갑 채워서 결국에는 3심 모두 무죄 나오는 그 판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수갑을 채운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 없는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아시안게임 우승하고 온 선동열 감독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엊그제 오승환 유튜브에 나온 선동열 감독 보니까 옛날에 110kg였는데 85kg까지 뺐대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냐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운동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감독하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책임감으로 감독을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에 대한 돈 없는 비난,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난받아야 될 의사들도 있겠지만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비난을 해야 돼요. 그냥 저 의사 과잉 진료 하는 거 같다. 아니, 의사의 진료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과잉 진료다 아니다를 판단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판단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추측하면 안 되고요. 물론 저는 속으로 비난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의사잖아요. 저는 처방을 보면 알고, 제가 처방을 내면 알기 때문에 처방 좀 보고 아니면은 처방한 거 보고 저는 비난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비난을 입 밖으로 내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정도 들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 모든 걸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 그럼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굳이 할 필요 없는데도 나와서 봉사하듯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좋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정치인들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쭉 제가 찾아봤어요. 매번 그런 수준 낮은 일들과 사리사욕 채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난받아도 된다. 오늘 원래 수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청문회들 보고 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돈 없는 비판은 하면 안 된다. 돈 없는 비난도 하면 안 된다. 다 떠난다, 그 사람들. 다 떠나면 어쩌면 그렇게 다 떠난 지금 정치판이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치판에 지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정치라는 거는 무조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구성되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리더로서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조직을 리딩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고, 여러 직종의 사람이 다양하게 모여있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